그러면 1부에 지금 그 첫 번째 발제자분으로서 그 공중문화축전의 총 감독을 맡고 계신 주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서의 공간 활용, 공중문화축전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주재현입니다. 공중문화축전을 원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문화예술 전체가 어떻게 생태계가 변했는지 먼저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축전을 하기 이전에 주로 김덕수 사물놀이에서 제가 한 20년 이상 함께 일을 해오면서 사실은 무대 공연 예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아주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표지를 보면 맨 앞에 나왔던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홀로그램을 활용한 무대 공연을 저희들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나무 꽃 피우기라고 해서 실제 사람과 홀로그램 영상과 뒤에 있는 그래픽 영상을 서로 입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공연을 만들었고요. 요즘 이런 형태의 공연들 아마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의 창작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백남준 선생님이 벌써 한 40년 됐습니다만은 미디어 아트라는 걸 처음 이렇게 선보이면서 기술들이 공연 예술 또 다양한 예술에다 활용되고 접목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이, 지금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인터넷은 옛날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터넷 환경이 지금처럼 만들어진 게 이제 90년대 중후반 이때죠. 이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방송에 보내려고 한다면은 그 영상 자체를 이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이제 비디오 테이프의 고화질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외국에 만약에 보낸다면 그걸 우편으로 보내서 거기서 확인하고, 또 이 팔 방식, NTSC 방식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이 또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전환을 해서 보내주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한 동영상을 그냥 이메일로 보내버리면 정말 10초도 안 걸리죠. 10초 안에 그 큰 용량의 영상들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단축을 시켜줬죠. 그래서 어떤 유통 환경, 공연 예술의 유통 환경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크게 본다면 이제 예매 시스템, 지금은 우리가 공연 티켓을 살 때 직접 현장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티켓을 사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공연 티켓을 사려고 하면은 아마 제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시내 주요 예매처라고 해서 서점이라든가 안경점 이런 데서 공연 티켓을 이제 대신해서 팔아줬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티켓이 몇 장 팔렸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좌석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티켓이 몇 장이 어떻게 팔렸는지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공연 예술이 유통되는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다가 이제 공연 예술 안에 기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으로 쳐서 디지털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디어 아트라고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 봤던 영상에서도 보면 이제 공연 예술 안에 기계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영상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들을 공연을 창작하는 데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가상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이걸 섞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을 창작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면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춤을 춘다, 악기를 연주한다, 이러한 고전적인 예술가에서 새로운 예술 창작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장비를 잘 활용한다든가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예술의 한 분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렇게 복제를 매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찍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시 계속해서 변형을 시켜서 2차, 3차 저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술의 창작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과 한 20년 전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획기적이죠. 이제 스마트폰 이제 10년 됐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현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대 공간의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자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실감용 콘텐츠라고 하는 뭐 가상현실도 그렇고 증강현실도 그렇고 뭐 증강가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창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창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환경에서 기술적인 것들을 다 이 스마트폰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SNS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게 이제 홍보에 강력한 매체로 활용되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들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 또 새로운 어떤 경제적 가치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웹 2.0이라는 환경을 뭐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건 그전에 인터넷과 기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어떤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이 이제 모호해지면서 혼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라도 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얘기라든가 창작된 작품 또는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그전에 수동적인 관객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마 지금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가면서 영상으로 보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오류가 있다든가 잘못됐다든가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만들어지는 창작 작품을 어디다 탑재할 것인가. 그전에는 무대라는 공간에서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작품과 관객 사이에 어떤 상호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터랙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창작 환경이 변해왔던 것, 이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비대면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 발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지금과 같은 뭐 코로나와 같은 어떤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금처럼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공연장이 폐쇄되고 나면은 어떠한 작업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축적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공연 예술에서 이제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그 전에 이제 무대 공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음악이 됐든 춤이 됐든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표현과 어떤 텍스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기계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 무대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술적 지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조명 장치 하나라도 예전에는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기 배선을 연결해서 하나씩 켜는 그런 형태였다가 요즘은 이런 패널 하나, 큰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이 각도라든가 어떤 빛의 뭐 크기 뭐 이런 것들, 색깔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작 환경에서 편리함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이 홀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을 제작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 단순하게 이런 좋은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죠? 신기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결국은
공연 전체가 주는, 작품 전체가 주는 어떤 서사적 구조가 훼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신기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도대체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메시지는 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한다면 그건 좋은 접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밑에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재현적이라는 모델과 수행적인 모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현적 모델에서 수행적 모델로 이동해야만 예술이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수용해서 소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첨단화된 기술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수행적이라는 것들은 영상 자체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 그 퍼포머들하고가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완성되어가는, 빌드업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그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화예술 생태계가 참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절벽 앞에 이제 마주친 그런 느낌입니다. 뭐 우리가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절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공연장 자체가 언제 폐쇄될 줄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서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면 작품을 보여줄 데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죠. 그다음에 어쨌든 어떤 실내 공간에서의 어떤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연습들이 제한이 될 것이고요. 관람객 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람객 수도 거리를 두고 뛰어앉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보통 공연을 제작할 때 이제 장르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만은, 내가 공간으로 사용할 공연장에 이제 캐파라고 그러죠. 관객들이 몇 명이 들어올 것이고 이 사람들의 입장료를 얼마를 낼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수입이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인지 이런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공연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하라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짧은 기간에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마 90% 이상이 공연 쪽이라면은 이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이거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 우리가 공연장에서의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관객들에게 보이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영상은 완전히 다른 또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명 장치도 공연 조명과 영상을 찍기 위한 조명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향도 스피커로 들리는 그런 소리하고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에서 보는 음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영상을 제작했던 많은 이런 공연 예술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해결책들도 찾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작비를 투여해서 관객들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예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이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을 비웠을 때 지불하는 비용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장비도 구입해야죠, 중계 장비도 구입해야 되죠, 그것들을 동시 녹음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가 공연 예술 자체도 결국은 하나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는 생겼죠. 그러니까 무대에서 했던, 실내에서 했던 공연들이 아니라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새로운 어떤 창작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도 어떤 무대 장치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야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연하고 어떤 이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다 보니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영상 송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뭐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을 송출을 하게 되는데,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한 계정에 그 영상을 하나밖에 실을 수가 없죠. 내가 똑같은 영상을 여러 사람의 계정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에 대한 충성도가 높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저도 많은 이제 공연 단체들이 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니까 좀 봐주세요 해서 굉장히 들어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술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어떤 존재감이 없다 보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정도의 실시간 중계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100명을 넘지를 못해요. 이 100명이라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연주자들하고 공연을 제작하는데 관계자들 빼고 나면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 관객들이 와서 보는 거는 한 20-30%나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 자체가 충성도가 높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계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공공적인 계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정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음악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음악 자체가 아마 유튜브에서 그러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업로드가 안 된다든가 업로드된 영상이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기속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 작업했던 몇 개의 작업들,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음악들을 실제로 연주했는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났더니 하루 이틀 동안에 그 영상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물을 올렸을 때는 공연과 관련된 저작물하고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궁중문화축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중문화축전이 원래 이제 6회째를 맞이했는데, 궁중문화축전이라는 게 이제 궁궐 안에서의 궁궐의 역사성이라든가 장소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5월달에 개최 예정인 궁중문화축전이 당연히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다가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 그 준비 기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한 5가지가 정도가 됐는데요. 단순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방식의 영상 제작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것은 영화처럼 찍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영상은 CF처럼 찍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덕션 팀이 전문화된 팀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카메라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되 이런 큰 틀에서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중축제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은 야외 공간인데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입장권을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또 부분적으로 건물마다 인원의 통제가 가능한 야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영상 아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게임을 이제 활용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간들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축제나 공연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 2차원적인 장소죠. 근데 공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넓은 장소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음향 조명 기기를 설치해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들,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공연의 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당위성, 메시지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연의 판타지라고 원래 비대면 공연으로 만들었던 걸 중계했던 단순한 어떤 온라인으로 전환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궁중문화축전을 매년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있다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플랫폼에다가 저희들이 경복궁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실제로 온라인이라는 PC 환경에서 게임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경복궁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건물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쉽게 퀴즈 형태로 문제를 풀어서 아이템을 득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어떤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소개를 해주자면, 제가 이제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이라고 해서 이제 아사궁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한 예술가의 삶을 궁궐의 특정한 장소, 건물하고 매칭을 시켜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를 가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 임동혁 같은 분이, 그런 이제 음악가가 덕수궁의 석조전 앞에서 쇼팽을 연주하는데 그것들을 이야기를 풉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 음악을 연주하고 이 건물의 의미가 어떤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영상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축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소, 축전의 콘텐츠의 방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얘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창경궁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시형, 그러니까 워킹스루 형태의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5m 간격을 유지하면서 한 600m가 되는 그 창경궁 숲길을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궁중문화축전을 저희들이 원래 어찌됐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